자, 안녕하세요.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업혁명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본 수업 때 활발하고 또 재밌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으로 보는 내용을 잘 듣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혁명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 혁명이라는 말은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의미하겠죠. 즉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혁명 이전 때 우리의 삶은 보면 생산을 할 때 보면 보통 손으로 모든 걸 다 만들고 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자, 18세기 말에 그 당시 기계가 발명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기계의 발명은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즉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은 기존의 손으로 모든 걸 만들던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한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공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예전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산력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그 당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나아지게 된, 즉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파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조차도 엄청나게 변화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이 현상을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그 당시 18세기 말에 기계가 발명되고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손으로 만들던 수공업적 생산 체제가 공장 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계공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생산력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혁명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먼저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유를 우리가 한 번씩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영국에서 명예혁명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자, 이 명예혁명이 뭐냐? 이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혁명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할까요? 유럽사 배웠을 때 막판에 절대왕정이란 걸 배웠죠. 자, 그 절대왕정 체제란 건 뭐냐면 왕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근데 그러한 정치 체제가 영국에서 무너지게 돼요. 자, 어떻게 했냐? 왕이 이제는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정치가 안정되었고요. 사회도 안정되었습니다. 또 이 정치 사회의 안정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당시 절대왕정 시기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식민지였어요. 자, 그 식민지에서는 뭐 자국의 상품을 팔기도 하고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자원을 구하기도 했었죠. 자, 당시 식민지 쟁탈전이 각국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거기에 최종 승자는 당시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쟁탈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넓은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또 영국 내에서 천연 자원도 워낙 풍부했기 때문에, 즉 산업혁명에서 가장 필요한 철이나 석탄 등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이 뭐냐면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던 물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직물이었습니다. 자, 이 모직물이 뭐냐면 양털로 만든 일종의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양털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 길러야 되죠? 그렇죠. 양을 길러야 됩니다. 자, 양은 우리는 보통 목축장에서 목축을 하죠. 근데 이 목축을 하는 토지가 광대하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한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농민들이 기존에 농사를 짓던 농지들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고
그것을 목축장으로 양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목축장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겠냐? 농민들이겠죠. 그래서 이 농민들이 결국에는 살터전을 잃게 되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대량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민들이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영국의 산업혁명은 면직물 공업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면직물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즘에 입고 있는 면티 같은 거 있죠? 그 면을 만드는 공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시 면직물을 대량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이 산업혁명 당시에 나타나게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북이라는 기계가 하나 발명이 됐고요. 자, 그 당시 또 면직물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실을 짜내는데 한 사람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 수고도 어마어마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를 덜기 위해서 나타난 기계가 실을 제작을 하는 방적기라는 기계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사람이 뭐 5m의 실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 방적기는 50m, 500m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실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자, 근데 실만 많이 만들어내면 뭐합니까? 그 실 가지고 옷감을 제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옷감을 제작을 하는 기계가 또 이어서 개발이 되는 게, 그것을 우리는 방직기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적기와 방직기의 날개를 달게 만들었던 그 기관 역시 이 산업혁명기에 개발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증기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증기로 힘을 내서 그 기계를 동작시키는 기관을 얘기를 하는데, 이 증기기관이 방적기, 방직기에 달리게 되면서 면직물 공업의 생산량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는북이란 기계고요. 또 아까 실을 뽑는 제니 방적기라는 기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기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면직물 공업으로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이후에 여러 분야로 파급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자, 교통으로는 증기기관차, 철도, 증기선, 즉 아까 얘기했던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등장하게 됐고요. 자, 통신으로는 우리가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고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개발한 전화, 그리고 모스라는 사람이, 모스부호라고 한 번씩들은 들어봤겠죠. 자, 그 모스라는 사람이 만든 유선전신 등으로 인해서 세계의 사람들은 보다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산업혁명, 영국의 산업혁명은 전 세계 각지로 확산이 됩니다. 19세기 전반에는 벨기에, 미국, 프랑스, 19세기 후반에는 독일, 러시아, 일본 등 각 여러 나라로 전파가 되게 돼요. 자, 문제는 이 산업혁명이 영국과 똑같이 전개되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자, 영국은 아까 면직물 공업으로부터 출발했었다고 했어요. 이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과연 면직물 공업으로 출발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왜 그러냐면은 각국의 역사적 상황이라던가 환경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일본과 영국을 한번 비교를 잠깐 해봅시다. 자, 영국과 일본의 정치 체제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또 영국과 일본 환경, 자연환경, 물론 섬나라라는 조건은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전혀 그 두 국가 간에 달랐습니다. 즉, 산업혁명은 거기에 있는 그 국가에 있는 역사적인 상황이라던가 환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진행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영국은 면직물 공업이라고 했다면 독일과 미국은 중화학공업이라는 것, 즉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산업혁명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본 수업 시간에는 이 산업혁명에 여러분들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